전화를 하다, 통화를 하다, 연락을 하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정말 많고 다양한 표현들을 이용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번 영상에서도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또 어떤 표현들을 사용하게 되는지 몇 가지 더 배워볼 거고요. 여기에 추가로 우리가 이런 얘기를 왜 하잖아요. 걔한테서 어디냐는 문자가 왔어. 걔한테 어디냐는 문자를 받았어. 내가 거의 다 도착했다고 문자를 보냈어. 거의 다 도착했다고 문자를 보냈어.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냈다라는 얘기를 하는 동시에 그 문자의 내용이 뭐였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 문장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거의 다 도착을 했다고 문자를 보냈어.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식의 문장을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 이게 문자만은 아니에요. 그쵸? 통화 내용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도 있고 이메일을 주고받을 때 그 내용이 뭐였는지에 대해서도 한꺼번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이번 영상에서 이런 것들을 한번 배워볼게요. 일단 몇 가지 표현들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우선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될 게 우리가 모든 상황을 다 커버를 할 수는 없어요. 모든 상황과 변수들을 다 커버할 수는 없고요.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배우는 이 많은 표현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라는 거를 여러분이 그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지난 영상에서 언급을 안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통화 중인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가 있죠. 통화 중이다. 나 지금 통화 중이야. 나 통화 중이었어. 이런 표현할 때 여러분이 가장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표현이 be on the phone이에요. be on the phone. I'm on the phone right now. 나 지금 통화 중이야. I'm on the phone right now. 나 통화 중이었어. I was on the phone. I was on the phone. 걔 지금 통화 중인 것 같아. I think she's on the phone right now. I think she's on the phone right now. 이런 식으로 be on the phone이라는 표현으로 통화 중인 상태를 묘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으로는요. 연락을 유지하다, 연락을 끊기게 하지 않고 연락을 계속해서 하다, 꾸준하게 연락을 주고받다 라는 이런 의미의 표현이 stay in touch 그리고 keep in touch 라는 표현이 있어요. 네, 지난 영상에 대해서 누가 질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 stay in touch와 keep in touch로 연락을 하다 라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이건 조금 달라요. 왜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락을 한 차례에 걸쳐서 그냥 하는 거 있죠. 내가 걔한테 연락해볼게. 이거는 stay in touch, keep in touch가 아니라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연락이 끊기게 하지 않고 연락을 꾸준하게 계속해서 유지하다라는 그런 의미의 연락하다예요. 그러니까 조금 말을 다르게 하면 연락을 계속하다, 계속 연락을 하다. 우리가 누구랑 이렇게 만나고 나서 자주 못 만나는 사람이랑 만나고 나서 이제 헤어질 때가 돼서 야 연락해. 이게 어떤 한 차례에 걸쳐서 나한테 전화를 해라는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쵸? 연락을 유지해라 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이럴 때 이제 쓰는 말이 stay in touch, keep in touch. 이 stay in touch와 keep in touch도요. 그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데 일단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왜냐면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비슷한 그런 표현들이에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외국에 잠깐 나가 있는 사이에 거기서 친구를 한 명 사귀었어요. 돌아오고 나서까지도 계속 연락을 하고 있어요. 이럴 때 이제 쓰는 말이 we still keep in touch. 우리 아직도 연락 주고 받아. 이런 의미의 우리 아직도 연락해.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We still keep in touch. We still stay in touch. We've been staying in touch even after I came back. 내가 돌아오고 나서도 아직도 연락을 해. We've been keeping in touch. We've been staying in touch even after I came back.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Stay in touch, keep in touch. 너 걔랑 아직도 연락하니? Do you keep in touch? Do you stay in touch with her? 자, 그러면 이렇게 stay in touch, keep in touch로 연락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계속 주고받는, 연락을 계속하는 그거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연락이 끊기는 걸 뭐라고 할까요? 이것도 몇 가지 표현이 있는데 가장 흔히 사용하는 게 lose touch예요. lose touch. We were very close. 우리 아주 가까웠는데 we were very close. But after we graduated, 근데 졸업하고 나서, 우리가 졸업을 하고 나서, after we graduated, we kind of lost touch. We kind of lost touch. We lost touch, kind of를 꼭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일단 lost touch라고만 해도 연락이 끊겼다라는 의미인데요. We kind of lost touch라고 함으로써 그 말을 조금 더 조심스럽게 그냥 하는 것뿐이에요. 연락이 좀 끊겼어. 여기서 좀이라는 말이 아무런 역할을 안 하잖아요. 그냥 말을 조금 더 조심스럽게 하는 그런 거잖아요. 연락이 좀 끊겼어. 물론 그냥 연락이 끊겼어 라고만 해도 되고요. We lost touch. We kind of lost touch. 네, 일단 제가 이번 영상에서 추가하고 싶었던 표현들은 다 추가를 했고요. 물론 그 상황이 정확히 뭐냐
분야에 따라서 제가 지난 영상과 이번 영상에 걸쳐서 언급하지 않은 굉장히 많은 표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 커버를 할 수는 없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정도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추가를 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문자나 이메일을 주고받을 때 그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첨부하는 어떤 사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with로 연결을 하시는 거예요. with. 그래서 I sent him a text. 문자를 보냈어를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I sent him a text with a picture. I sent him a text with a picture. 물론 이메일일 수도 있고요. I sent him an email with a picture. 물론 반대일 수도 있고요. I got an email from him 또는 he sent me an email with a picture. I got an email from him with a picture. I got a text from him with a picture. 이런 식으로 with로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여러분 첨부 파일이라는 말은 attachment라고 표현하는 건 아시죠? attachment. I got an email from my bank with an attachment. 은행에서 첨부 파일이 포함된 어떤 이메일을 받았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I got an email from my bank with an attachment. 어떤 문서면은 document라고 할 수도 있겠죠. They sent me an email with a document. I sent them an email with the document. 물론 여기서 attached document, 첨부된 문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with an attached document. 네, 이런 식으로 어떤 내용 말고요. 사진이나 뭐 첨부 파일, 문서 이런 게 추가가 된 상태의 어떤 문자나 이메일을 주고받는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그냥 with로 연결해서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비교적 쉬워요. 그렇죠? 근데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때요. 내용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요. 거의 다 도착했다고 문자를 보냈어. 이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문자를 보냈어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I sent her a message. I sent her a text. 자, 거의 다 도착했어 라는 말을 어떻게 하죠? 나 거의 다 도착했어. 네, 이것도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일단 여러분이 가장 간단하게 쓸 수 있는 표현이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I'm almost there 라는 표현이에요. 나 거의 직역으로 해석하면은 나 거의 거기에 있어 라는 얘기인데 그게 의역이 되면서 거의 도착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나 거의 도착했어. I'm almost there. 이거랑 I sent her a text를 붙여야 되죠. I sent her a text. 근데 이거를 그냥 붙일 수는 없어요. I sent her a text. I'm almost there. I sent her a text that I'm almost there. 이게요, 의외로 이게 안 돼요. 이거를 연결시켜주는 애가 있어야 되는데 I'm almost there 라는 말 자체가 그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는 거죠. 묻는 게 아니라 뭔가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냐면 I sent her a text saying that. I sent her a text saying. 말을 하는, 얘기를 하는, 얘기해주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I sent her a text saying that I'm almost there. 또는 이제 그 시점이 뭐냐에 따라서 saying that I was almost there. 과거형으로 해야 될 때도 있어요. I sent her a text saying that I'm almost there. 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물론 saying 말고요. 이제 여러분이 간접화법을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다면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이거랑 연결이 될 거예요. I sent her a text telling her that I'm almost there. Telling her that I was almost there.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I sent her a message. I sent her a text saying that I was almost there. I sent her a message telling her that I'm almost there. 네, 그렇다는 거는요. 상대방에게 어떤 거를 알려주는, 뭔가를 얘기해주는 그런 내용의 것을 우리가 보내고 이제 받는 그런 얘기를 할 때는 거의 다 saying that 내지는 뭐 telling someone that 이걸로 이제 다 연결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걔가 이번 주말에는 바쁘다고 답장이 왔어.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내가 답장을 받았는데 그게 상대방이 바쁘다고 얘기를 나한테 해주는 거예요. 걔 이번 주말에는 바쁘다고 답장이 왔어. 바쁘다고 답장이 왔어. 그 답장의 내용이잖아요. 그쵸? 이거를 얘기할 때는 이제 뭐 I got a reply. 답장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I got a reply 또는 he sent me a reply 또는 그냥 he sent a reply 라고 할 수도 있고요. 나한테 바쁘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지금처럼 saying that he's busy this weekend. I got a reply from him. 걔한테서 답장을 받았어. I got a reply from him telling me that he was busy this weekend. He sent a reply saying that he's busy this weekend. 자, 그러면은요. 얘기해주는 그런 성격의 내용이 아니라 이제 묻는 거, 질문이면은 여러분 간접화법을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죠? saying, telling이 아니라 asking이 되겠죠? I got a text from a friend. 친구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I got a text from a friend asking me where I was. Asking me. I got a text
from a friend asking me where I was. 내지는 asking me라고 꼭 안 해도 되겠죠? asking where I was 라고 하면은 그게 자동적으로 나에 대해서 묻는 거가 되는 거예요. A friend sent me a text라고 물론 할 수도 있고요. A friend sent me a text this morning asking where I was. asking me where I was. 자, 지금처럼 asking where도 있지만요. asking if라고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yes or no question이었을 경우에 그렇게 하는 건데 친구가요 저한테 바쁘냐고 문자를 보냈어요. 바쁘냐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렇죠? A friend sent me a text 또는 I got a text from a friend asking if I was busy 라고 해야 되겠죠? asking me라고 할 수도 있고요. He sent me a text, a friend sent me a text asking me if I was busy 또는 asking if I was busy. 내가 걔한테 이번 주말에 같이 영화 보러 가고 싶냐고 문자를 보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요. I sent him a text, I sent him a message asking if he wanted to go to see a movie this weekend. 물론 시점에 따라서 asking him if he wants to go 라고 할 수도 있고요. I sent her a text asking her if she wants to go see a movie this weekend. I sent her a message, I sent her a text asking if she wants to go see a movie this weekend. 자, 그 다음에는요. 그냥 단순히 얘기해주고 단순히 그냥 뭘 묻고 이런 성격의 내용만 있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요. 내일 아침에 회의가 있다는 걸 잊지 말라는 문자를 받았어요. 라는 이런 얘기를 한다면은요. 잊지 말라는 물론 이걸 그냥 할 수도 있어요. Not to forget. Saying 또는 telling me not to forget라고 이어서 할 수 있겠죠. I got a text telling me not to forget. 근데요, 이 telling someone not to forget, 잊지 말라고, 뭔가를 잊지 말라고를 한 단어로 우리가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remind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reminding me about the meeting tomorrow morning 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I got a text from work. 뭐 일하는 직장 회사에서요. I got a text from work reminding me about the meeting tomorrow morning. Reminding me about the meeting tomorrow morning. 내일 아침에 있는 그 회의를 상기시켜주는 이제 직역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되죠. 근데 의역을 하면은 잊지 말라고 라는 잊지 말라는 문자를 받았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I got a message from work reminding me about the meeting tomorrow morning. 네, 이런 식으로 그 내용의 성격에 따라서 그 ing로 이제 이어주는 그 단어가 여러 가지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remind 어떤 뭔가를 상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내용도 있을 거고요. letting someone know라고 할 수도 있어요. letting someone know 뭔가를 알려주는. 참 그리고 지금까지 쭉 이제 문자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문자든 메시지든 이메일이든 그 형태는 상관없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I got an email from them. 거기서 이메일을 보내왔어. 거기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어. I got an email from them letting me know. 나한테 알려주는 어떤 정보 전달의 그런 성격이란 의미죠. I got an email from them letting me know what I need to prepare. 내가 뭐를 준비해야 되는지. I got an email from them letting me know the exact time and location. 거기서 정확한 시간과 장소를 안내해주는, 알려주는 그런 이메일을 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I got an email from them letting me know the exact time and location. 네, 근데 이게 문자랑 이메일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에요. 심지어 전화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걔한테서 어디냐고 전화가 왔어. I got a call from him. I got a call from her asking where I was. 친구한테서 뭐 하고 있냐고 전화가 왔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I got a call. I got a call from a friend asking what I was doing. asking me what I was doing. 뭐 하고 있냐고 연락이 왔어. 이제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은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보여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아까 뭐 사진, 문서, 첨부 파일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를 보낸다라고 할 때 with a picture, with a document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이 ing 연결을 추가로 여기에 또 섞어서 할 수가 있어요. I got a message from my friend with a picture of some girl asking me if I knew who she was. 친구가 나한테 어떤 여자 사진을 한 장 보내면서 누군지 아냐고 물었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네요. 그렇죠? I got a text from my friend with a picture of a girl. 어떤 여자가 담겨져 있는 사진이요. A picture of a girl asking me if I knew who she was. 내가 걔한테 어떤 기사 링크를 문자로 보내주면서 한번 읽어보라고 그랬어.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I sent him a message with a link to an article saying that he should read it. telling him that he should read it.
네, 이런 식으로요.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전화랑 문자랑 어떤 그 이메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주고받은 그런 대화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 얘기를 할 때가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영상을 구성하게 됐고요.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조금 더 자연스럽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뵐게요.